그다음에 이 한주라는 자가 이게 실력자인 모양이에요. 누군지 잘 모르시죠? 저도 잘 몰라요. 그런데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예, 국정기획위원장은 뭐냐면 지금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짓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수위라고 하는 게 2달간 있는데 이게 없이 지금 바로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뒤늦게 요 인수위에 해당되는 이런 일을 하는 기구가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. 예, 문재인 때도 그랬거든요. 이 위원장을 맡은 게 이한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재명의 복심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자이겠습니까? 제가 기억하기로 이 이한주 머리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나왔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세요. 경기도 때부터 이재명의 최고 신복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진상이나 김용희는 정치적으로 껐덕거리다가 일찍 이름이 드러났고 이한주는 주로 이 정책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자입니다. 이 자가 민주연구원장을 하기도 했어요. 예, 그렇죠. 기본소득의 창안자고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김현지하고 이한주하고 누가 더 셀지 잘 모르겠네. 사실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껐덕거리든간 했지. 뭐 별거 아닌데 진짜 이 정치판에서 아이디어를 딱 제시해서 그거를 그 대표 공약으로 만들 정도의 능력이면 모든 그 이 돈줄 관리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센지 사실은 해봐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김현지하고 이한주 누가 더 세나? 자, 어쨌든 이 이한주가 국정기획위원장인데 이 이한주 이자가 2005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. 영등포에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였어요. 대지만 샀나? 서울 시내에 건물 없는 대지만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. 주상복합 건물에 대지를 사들였어요. 그게 좀 이상하다 봤더니 이것들이 웃기는 짓을 했네. 20년 전 5월 5일입니다. 어린이날. 20년 전 2005년 5월 5일. 이 한 주가 35년 된 영등포에 있는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의 대지를 사들였는데 같은 날 이 한 주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중학생, 하나가 당시 초등학생입니다. 이 한 주가 사들인 대지 위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지 애비는 대지 땅을 사고 아들 둘한테는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. 같은 날. 어린이날 선물로 이한주가 아들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. 이거 통도 크네.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이 아니라 초등학생,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장난감이나 보통 게임기 사주지 않아요? 이자는 그냥 건물을 사줘 버리네. 그런데 이 한주하고 두 아들이 사들인 건물은 2005년 5월 5일이죠. 이날 샀으니까 그로부터 7개월 후 2005년 12월에 곧바로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이 됩니다. 야, 7개월 만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됐어. 그리고 그 후 15년이 지나서 2020년 11월에 재개발 조합 설립이 승인됐어요. 이 재개발 조합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동의도 받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마침내 재개발 조합 설립이 승인됐어요. 그리고 나서 그 반년 후인 2021년 5월 3일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니까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. 그 시점에 이 한주가 두 아들한테, 아들은 그 땅 위에 건물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잖아요. 지가 산 땅 이걸 반씩 나눠서 증여를 또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대지 위에 땅 건물까지 이제 아들 소유가 완전히 된 거야.
야, 15년 동안의 그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렇게 했어요. 자,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? 이곳에는 지하 9층,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그렇게 되면 각각 대지하고 위에 상가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들 둘이 하나씩. 그 얘네는 당연히 아파트 분양받지. 영등포에서 35평형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추정입니다. 가격은. 그런데 이 이한주 이자는 이제 이 사실이 보도가 되자 아니 그 두 아들한테 2005년 5월 5일 날 상가 사줬는데 그거 당시 공시 가격으로는 한 호당 1,000만 원 미만이다.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애들한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.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제 기억이 잘못됐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기억한다.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, 증여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라고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증여는 맞죠. 그러니까 증여하면 어떻게 돼요? 그 건물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? 애들께 되는 거 아니에요. 지금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두 개는 하나의 가게로 합쳐져서 영업 중이래요. 누가 영업하는지 모르겠어요. 누군가 영업하겠죠? 임차인이. 그런데 이 임차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상가 소유주는 그 이한주라는 사람의 두 아들로 돼 있는데 나는 그 두 아들하고 전화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다. 뭐 임대료 준다든지 뭐 또는 가게가 뭔가 고쳐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임차인한테 얘기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임대인한테 얘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연락은 필요한 연락은 이한주하고 직접 주고받는다 이랬어요.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름으로 사주고 지금 그래봤자 그것들이 뭐 대학생이나 또는 뭐 저 한 30대 될 텐데 이것들이 이 건물을 임대하고 뭐 하고 하는 관리를 하고 세금을 관계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이한주가 지금껏 그 관리를 관리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명의만 완벽하게 지 아들들한테 넘겨놓고 있는 것라고 임차인이 설명한 겁니다. 또 이 이한주라는 자가 이게 이 재테크에 아주 관심이 어릴 때 젊을 때부터 많았던 자 같아요. 옛날부터. 이 이한주는 성남시 분당구에 상가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상가 두 채를 아이고 부자네. 근데 왜 분당에 갖고 있지?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뭘 좀 했나? 이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 두 채를 현물로 출자를 해서 2017년 2월에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엠 파트너즈를 설립했답니다. 그런데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이한주 아니에요? 이제 유일한 사내이사가 한 명 있대요. 그게 박모라는 사람인데 이 박모가 이한주의 아내랍니다. 그리고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재산 공개를 했는데 그 내역에 따르면 리엠 파트너즈라고 하는 이 한주의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주식 보유가 이제 공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? 이한주가 6만 주 75% 갖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25%를 누가 갖고 있냐? 큰아들이 12.5% 만주, 둘째 아들이 12.5% 만주 이렇게 갖고 있대요. 그러니까 100% 이한주와 아들 둘이가 갖고 있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가족법인이죠. 전문가들은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. 첫째, 이게 부동산 임대나 판매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갖고 있으면 40% 정도의 이 세금을 무는데 소득세, 법인이 갖고 있으면 19%, 20% 채 안 되게
세금을 문대요. 그러니까 절세 수단으로 보통 쓴다는 겁니다. 또는 탈세 수단으로. 둘째,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수익을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면 또다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야 되는데, 아예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나눠 갖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자식한테도 몇 퍼센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증여 문제와 증여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. 셋째, 고위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액면가로 등록하게 돼 있대요. 실제 가치가 뭐 100만 원이라도 액면가가 5천 원이면 5천 원으로 등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여러 가지 그 편리함과 이점을 노려서 가끔씩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편법을 쓰는 자들이 있는데, 이 한주라는 자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세법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. 자, 이 한주가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런 그 입장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. 이게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, 저와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다른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 말을 어렵게 꼬아놨네. 지는 아닌데, 그러나 다른 분들은 이걸 부동산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나 가족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야,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는 걸 이재명이가 알아들어? 야, 그거 신기하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재명이도 딱 이런 어법을 쓰지 않아요? 지가 분리할 때는? 초록이 동색이라 그러기도 하고, 왜 저기 그 반려인들 많잖아요. 반려인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반려견하고 오래 생활하면 반려견이 자기를 닮는데, 이한주가 이재명 닮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의 섭리 같기도 합니다. 자, 부의 대물림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민법이 가족 간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나 증여세 제대로 냈어. 근데 왜 10이야? 이런 얘기죠. 좀 이렇게 쉽게 얘기 못하나? 꼭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돼? 내가 자파 것들까지? 이러한 기준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습니다. 고의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. 고의적으로 하면 탈세입니다. 근데 실수로 하면은 탈세가 아니고, 뭐 제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갖고서 그러면 다시 좀 더 낼게요.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는 지가 탈세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. 아울러 사회 지도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. 찔리긴 되게 찔리는 모양이네. 오광수 낙마하는 거 보고. 자, 그런데 이 이한주란 자가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이한주란 자를 언론이 주목했어요. MBN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. 부동산 투기 근절 꼭 필요하다. 또 2021년에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 도시라고 하는 책,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. 아니,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야.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. 네가 쓴 대로 해. 네가 말한 대로만 해. 이한주, 그것도 못해? 네가 말한 대로만 해. 책에다 쓴 대로만 해. 그리고 쪽팔리면 빨리 그만둬.